네, 그럼 이제부터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첫 번째 다루게 될 주제는 전송되는 고속 신호의 관찰입니다. 이런 드라이버, 그 다음에 채널 리시버들이 있을 때 과연 일로 신호들이 이렇게 날아가고 또 일부는 반사도 되고 레디에이션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 이런 신호를 관찰하고자 합니다. 이런 신호를 관찰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라든가 이런 장비를 써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고지점에서 동일하게 서킷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3D EM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전체에서 필드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방법은 눈을 감으면 전송되는 신호가 보입니다. 전기 신호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는 이렇게 볼 수가 없지만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보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신호의 전송을 좀 뜯어서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가 이런 회로가 있고 채널이 있고 다시 어떤 회로가 있습니다. 이 지점을 P1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지점을 P2. 여기는 송신 지점, 수신 지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세 부류로 나눠서 이 P1보다 이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드라이버, 송신회로 혹은 송신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가운데 부분을 매개체 혹은 뭐 채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리시버, 수신회로 혹은 수신기라고 얘기를 하죠. 신호가 전송될 때는 항상 여기 송신회로에서 수신회로까지 이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되게 되는데요. 보통 신호를 잘 전송하려면 이 채널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채널도 좋아야 됩니다만 이 드라이버도 좋아야 되고요. 채널 수신회로도 좋아야 됩니다. 좋다라는 게 참 애매한 표현인데요. 완전히 공학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이죠. 이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은 이 드라이버와 채널과 리시버가 서로 궁합이 잘 맞느냐, 궁합이 잘 맞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궁합이 잘 맞으면 좋은 거고요. 궁합이 잘 맞지 않으면 별로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회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송되는 이 신호는 빛의 속도로 전송이 됩니다. 빛의 속도는 이제 에어에서 전송이 되는 거고요. 요 빛의 속도 여기서 말하는 C인데요. C가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는 300m/s죠. 300m/s이고요. 요거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입니다. 이게 어떤 매질 속, 어떤 유전체 속이라든가 물 속에서 가게 되면 빛의 속도가 다시 약간 느려지죠. 그 느려지는 만큼이 뭔가 하면 요 유효 유전율, 루트의 유효 유전율의 루트 값으로 이 빛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나누게 되면 이게 바로 신호의 속도입니다. 전송 속도가 됩니다. 이 신호의 전송 속도는 이렇게 단순하게 딱 일의적으로 그냥 딱 절대적인 값으로 딱 정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호가 날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길이 나누기 시간 이렇게 해도 전송 속도가 되죠. 그런데 이미 이 속도는 어떤 유효 유전율이라고 얘기하는 유효 유전율에 따라서 이미 이리적으로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어떤 길이를 알면 시간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송되는 시간을 안다면 길이를 알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마찬가지로 또 주파수와 파장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주파수를 알면 파장을 알게 되고 파장을 알면 주파수를 알게 되고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P1 지점, 여기 P2 지점의 전압은 동일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그냥 전송선이고 드라이버 리시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뭐 드라이버와 리시버 사이의 전송선 거기에 모든 어떤 그런 전압은 그냥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움직이죠. 그리고 동시에 딱 봤을 때는 여기 있던 신호가 아직 여기까지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P1 지점과 P2 지점에서의 어떤 전압은 동일할까? 답은 NO입니다.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그럼 우리는 왜 동일하다고 했을까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가 작으면 그냥 무시할 수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는 뭐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냥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자. 이렇게 풀고 나니까 많은 문제들이 아주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풀어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신호가 점점 빨라지면서 여기와 여기를 차이가 뭐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그 차이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점점 안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는 차이를 무시할 수 없으면 여기와 여기를 별개의 노드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같은 노드로 봤었지만 이제는 별개의 노드로 봐야 되니까요. 이 전송선로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하나의 어떤 신호를 전송하는 그런 소자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로를 그냥 아이디어하게 그냥 다 완전하게 임피던스 제로인 0인 어떤 그런 아이디얼 트랜스미션 라인이 아이디얼한 그 어떤 인터커넥션이 아니라 어떤 이 신호 전송되는 시간이 걸리는 어떤 트랜스미션 라인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그널 인테그리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신호 전송 트래블링 웨이브와 스탠딩 웨이브, 그래서 이런 전송선에서 신호가 전송되는 그런 모양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요 내용은 약간 좀 시간이 조금 걸려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뵙죠.